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0일 낮 12시 21분입니다. UFO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UFO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 그거 믿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믿느냐? 미국에서는 그런 질문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UFO를 믿느냐 마느냐가 그게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UFO를 보았느냐? UFO를 보았을 때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느냐 마느냐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UFO 현상에 대한 팩트 파인딩이라는 겁니다. UFO와 관련된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갈라져야지, 그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당신 UFO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기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중에서 UFO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UFO 사례를 연구를 하다가 UFO의 존재를 믿게 되는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접근 방법은 다 팩트 파인딩입니다. 그게 어떻다는 거냐? 스토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납치됐다고 하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세죠. 그래서 일단 열린 자세로 UFO를 대하자. 그런데 지난 6월 25일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을 통해서 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예비보고서입니다. 예비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고 이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읽어보면 미국 정부도 UFO를 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Physical Object라고 했습니다. Physical Object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그게 물체가 됩니다. 물체. UFO는 물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헛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뭘 잘못 본 것이 아니고 물체로서 물질적인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언급이었는데, 물체로서 그러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지구의 기술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행동을 보인다. 공중에 떠 있다. 고공에서도 떠 있고 이 지상에서 불과 한 1, 2m 공중에 뜬 상태에서 상당 기간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바람 방향과 역주행을 한다. 그러면서 각도를 급격하게 꺾는다. 어마어마한 가속도를 낸다. 그리고 전투기가 접근하면 회피 동작을 하는데 특히 전자기파를 쏜다. 그리하여 전투기의 통신 또는 전자장비가 마비되는 수가 있다. 군사시설 근방에 많이 등장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은 지구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외계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 없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외계에서 오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놓아 버린 겁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 큰 변화는, 그동안 UFO를 이야기하면 실없는 사람으로 몰리던 사람들이 이제 명예회복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UFO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제는 UFO를 진지하게 다루려 한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미국 공군과 미국 연방항공청 FAA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고 조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제는 국가기관이 UFO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보다 먼저 프랑스 같은 데서는 국가기관이 UFO를 조사해가지고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UFO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다음 지금까지 이 UFO 이야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진 찍었다, 보았다, UFO에서 내리는 사람 비슷하게 생긴 생명체를 보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격투를 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는 UFO에 납치되어 가지고 이 검사를 받고, 온몸을 검사를 받고 내려왔다. 남자의 경우에는 정자를 채취당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UFO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조갑제닷컴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지금 워싱턴에 가서 프리랜서로 기사를 열심히 쓰고 있는 김영남 기자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남 기자가 조갑제닷컴에 쓴 기사를 소개하면서 저의 생각을 또 덧붙이겠습니다. 조갑제닷컴 기사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요사 UFO 이야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아주 경험 있는 기자들, 집념 있는 기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UFO를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입을 엽니다. 그 다음에 UFO를 목격했던 해군 전투 조종사들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아주 정통적 학자가 UFO를 연구한 게 이제 그동안에는 좀 이상한 소리라고 제껴 넣었다가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단계로까지 UFO 논의가 공식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UFO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아니겠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가 바로 UFO에 납치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내가 UFO에 납치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수백 명. 그런데 물론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직업이 확실하고 그 이야기를 꾸며서 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자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일종의 정신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한번 해보자. 이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을 하는지 최면도 걸고 해가지고 임상시험을 한번 해보자고 정면으로 나선 사람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름이 존 맥이라는 사람입니다. 1929년에 태어나서 2004년에 돌아가셨네요. 이분이 쓴 납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버드 의대 정신과 과장을 지냈습니다. 하버드 의대라 하면 세계 모든 의과대학 중에서 랭킹 1위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취미로 그랬는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로렌스의 전기를 선사합니다. A Prince of Our Disorder. 그래서 이 책으로 77년에 퓰리처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재밌는 책이 나왔는데 이 존 맥이라는 사람을 다룬 일종의 전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존 맥이라는 사람을. 이분은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쓴 사람도 랄프 블루멘탈이라는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입니다. 이 블루멘탈 기자는 2017년에 뉴욕타임스에 무슨 기사를 썼느냐 하면은 미국 국방부가 비밀 UF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아주 특종을 썼습니다. 이 기사가 바로 UFO 이야기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아주 공이 있는 기사입니다. 근데 그 기사를 썼던 사람이 이번에는 원래는 Believe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Believer, 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책이 바로 존 맥의 일대기를 그린 책입니다. 그러니까 존 맥을 통해서 이 세계 최고의 정신과 의사가 왜 이 문제에 납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느냐를
UFO를 다룬 거죠. 우선 이 존 맥 이야기를 하면은 1994년 하버드 의대 학장은 이 존 맥 교수가 그해 발표한 납치라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학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한 거 아니냐는 것까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결론은 윤리 위반이 없다. 의사로서 임상적 관찰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존 맥 교수는 UFO를 연구를 하다가 UFO의 존재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UFO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 학계라든지 또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 조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조사를 통해서 존 맥이라는 사람의 연구는 학문적인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 제대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이분이 왜 이 UFO에 납치된 외계인에게 납치된 사례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은 이분도 물론 그것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떤 여성 학자 한 분이 버드 호킨스란 남성을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존 맥 교수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뭘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뉴욕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인데 외계인에 의해 우주선 같은 곳에 끌려간 사람들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맥 박사는 그 사람이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일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이 사람들이 뭔가 실제로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거듭 만나볼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맥 교수는 1990년 1월 10일 일정이 생겨서 뉴욕을 방문했는데 바로 그 버드 호킨스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버드 호킨스와의 만남에 대해서 맥 교수는 그의 책에서 첫인상을 이렇게 썼습니다. 40년 가까이 정신과 일을 해왔는데 버드 호킨스가 말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너무나 황당무계한 일을 해가지고 자신은 그것을, 그러나 그 뒤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버드 호킨스는 뭐냐 하면은 외계인에게 납치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름을 좀 알린 사람인데, 이 납치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에브닥티라고 합니다. 납치된 사람이란 뜻, 또는 경험자, experien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미국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납치됐다가 검사받고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직업이 있고 건실하고 또 납치됐다가 돌아와서 금방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거짓말 테스트기에 걸어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판정까지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호킨스는 이런 사람들을 200명 가까이나 만나 주었다고 합니다. 200명 가까이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꾸며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각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고 각자가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꾸미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존 맥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점 이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킨스는 이 맥 박사를 이런 말하자면은 에브닥티, 납치되었던 사람들과 많이 이제 만나도록 해주는 그런 매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4사람을 만났습니다. 맥 박사의 관찰에 따르면은 이들은 그 어떤 망상 증세도 보이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 같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맥 박사는 그러면 임상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그 뒤 3년 반 동안 약 100명을 만났답니다. 100명. 맥 박사는 이 100명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분류를 해보니까 76명, 100명 중에 76명은 자신이 정해놓은 아주 까다로운 신뢰도 기준에 부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맥 박사가 결정한 이 사람은 믿느냐 못 믿느냐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건 혹은 최면 상황에서건 당시의 일을 기억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또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13명의 사례를 자신의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13명, 납치라는 책에서 13명의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3명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13명의 경우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조리 있는 서술로 볼 수 있다. 납치 현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건을 한두 개 이상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경우다. 그리고 실명 혹은 가명으로 이들의 이야기가 공개돼도 좋다고 한 사람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맥 박사는 이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였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고 과학적 연구도 이루어진 적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나 결론을 뒷받침할 연구 자료는 현재 없다라는 점도 또 분명히 했습니다. 또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신 상담을 해보니까 이 현상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철학, 영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능이 있는 생명체로 가득한 우주 혹은 우주가 여러 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들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버렸고 이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우주에는 생명체가 있다,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고려도 하지 않고 딱 잘라버리고 고립된 채 지구에서 우리만 살고 있다, 우리만 이 광대한 우주에서 지능이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온 것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서, 이 넓은 우주에서 인간만이 고등지능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이 말이 맞을까요? UFO 논의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귀착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팩트가 뭐냐 하는 것을 50년 동안 추구한 사람입니다. 제가 음모론이나 이 거짓말에 잘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UFO 이야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UFO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존재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자, UFO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적 지식, 물리학적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리학적 지식, 천문학적 지식이 지금 알고 있는 그것밖에 없느냐? 앞으로 더 발견될 가능성은 없느냐? 있죠. 이런 예를 하나 들까요? 1905년 아인슈타인이 이 베른,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특허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아무 실험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뒤에는 1915년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해서 이 우주를 보는 눈을 확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두 논문에서 몇 개가 파생되었습니다. E = mc 자승이라는 이 공식에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를 하면은 블랙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별이 나중에 수명이 닿으면은 수축해 가지고 지구가 블랙홀이 되면은 탁구공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블랙홀이 있다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를 해보니까 허벌이란 분이, 허벌 망원경으로 유명한 그 허벌이 우주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이 세 개를 다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원자폭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도 본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이 있다가 우주는 팽창한다, 다 부정적으로 대했습니다. 근데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사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사람이 겸손해진지를 잘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이 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약 14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문명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그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직이 국가죠. 부족 국가 형식을 그래도 만들기 시작한 게 한 5,000년 전쯤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것은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 달에 사람을 상륙시키고 지금 우주를 향해서 계속 위성을 발사하고 또는 우주 탐사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하늘을 난 지 100년 만에. 그런데 이 우주는 얼마나 크느냐? 우주가 탄생한 빅뱅은 약 137억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지금 굉장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가 또 무한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니버스는 하나라는 뜻인데 유니버스가 아니고 멀티버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별이 얼마나 있을까요? 은하계에 별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계속 숫자가 달라집니다. 1,000억 개 있다고 하더니 뭐 4,000억 개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은하계 같은 게 이 우주에 또 몇천억 개가 있대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별을 계산한 걸 보니까 1하고 0이 21개가 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3개 더 붙여야 된다고 그래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지구상의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있죠. 자그마한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별이 이 우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 고등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생명체 중에 혹시 한 1억 년 전부터 문명을 발달시킨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간이 불과 5,000년 만에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 정도의 기술을 확보했는데 5,000년이 아니라 1억 년 동안 문명을 발전시켰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멸종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1억 년 뒤에 가면은 그 인류는 UFO를 다른 행성에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UFO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UFO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인간 존재와 우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의문도 가져보고 호기심도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